호두빵은 무조건 네. 맛있는 조합 아니? 네. 아니 고소하네요. 하나라도. この番組は 네, 해볼게요. 같이 네, 인사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음악 컴퓨터 가치입니다. 오늘 제가 신촌에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인터뷰 주제가 1월 6일과 7일에 일본에서 카멘 조시라는 강연 여성이라는 지아이돌의 왕이라고 불리는 팀이 이제 아마 한국에 공연은 처음일 거예요. 타이바니라는 형식으로 이제 합동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같이 제 음악 프로듀서 및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데리고 오는 그 카멘 조시라는 팀이 제가 2017년인가 저랑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관련이 있어서 저도 이제 투입이 돼서 프로모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우연찮게 저도 이 한국의 이런 지하이돌 시장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용해서 한번 콘텐츠를 찍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그 중동님이라는 분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공연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이게 6월과 7일에 타이반이라는 공연, 원래 한자로 직영하면 뭐뭐 대 반, 반드는 그 밴드의 뜻인데 그래서 예전에 밴드들이 합동 공연을 할 때 마치 밴드끼리 대결을 한다 그런 의미로 타이반이라고 불렀던 게 그냥 이제 합동 공연이라고 일본에서 공연 쪽에서 쓰게 된 건데 6일과 7일에 마포구의 롤링홀이라는 공연장에서 이제 가면 조시는 이틀 다 나오고 6일 날은 한국의 아이돌 지아이돌 중에서 클리치랑 엑시던트라는 팀이 나오고요 7일 날은 네키루, 덴파마루, 루시드림이라는 팀과 같이 공연을 하고요. 일단 가면 조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2013년도에 결성된 지아이돌이고요. 이게 지아이돌이라는 게 그냥 뭐 회사에 투자를 받거나 제작을 안 받아도 그냥 본인들이 데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활동하는 아이돌이라는 의미로 원래 일본에서도 인디즈 아이돌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들이 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이 그 공연 대관에서 공연만 하는 거였는데 이 지하 아이돌들이 모이는 공연장들이 지하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지하 아이돌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 지하 아이돌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게 됐죠. 그런 인디즈 형식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유명한 팀들은 일본에서도 시장이 점점 커져서 레이블 계약도 하고 있어서 언제는 꼭 인디즈만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지하 아이돌 시장이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지하 아이돌에서 시작해서 유명한 팀은 메이저 데뷔해서 활동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지금 몇 년째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여성 아이돌이 퍼퓸인데 퍼퓸도 지아이돌로 시작을 해서 올라왔던 팀이고 지금 일본의 여자 아이돌 탑4에 또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모이로 클로버도 지아이돌로 시작을 했고 베이비메탈도 지아이돌로 시작했고 2023년도에 1기를 해체했던 비슈라는 팀도 지아이돌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AKB48은 아예 이런 시스템으로 메이저에서 시작한 팀이었죠. 그 중동님은 가면 조시에 대해서 아시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은? 시스템은 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가는 쪽은 아니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그 이 안에 소속된 유닛 팀 중에는 가보셨다 그랬나요?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 예. 아마 3G의 웨스트라고 오사카에도 팀이 있고 도쿄에 있는 건 또 3G로 그래서 카멘 조시가 뭐 중동님 잘 아시겠지만 원래 그냥 하나의 팀이 아니라 지하 아이돌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유닛을 묶어서 활동하는 프로젝트 팀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얘네들도 주말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던 팀이었는데 이 팀은 지하 아이돌 중에서 이렇게 묶어서 크게 한번 해보자 해서 AKB처럼 자기네들 극장도 계약을 하고 거기서 이제 평일에도 막 하고 해서 엄청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가면을 쓰는 게 이제 포인트라서 자기네들이 세계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면을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라 춤출 때만 쓰고 공연 중에서도 노래할 때 벗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이제 제목도 이렇게 타이틀이 가면 조시니까 가면을 안 벗나? 라고 생각하지만 평소에 벗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팀이 한창 전성기 때는 앨범 판매량도 꽤 나와서 오리콘 차트 1위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 그 출신 중에 그 사쿠라 유키는 그 시부야구에 가서 그 의원도 당선을 해서 했었죠. 어쨌든 지금 현재 활동이 벌써 10년 차가 됐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기세는 없지만 아직도 그냥 제아이돌 하면 좀 네임드는 가장 센 편 그런 팀이죠. 저는 어쨌든 지아이돌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우연하게도 중동님을 알게 돼서 오늘 그냥 팬사이드에서
이 우리나라 그래도 지아이돌 시장에서 계속 있으셨던 분이니까 이 시장을 그냥 팬으로서 계속 참여했던 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궁금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중동님은 그럼 지금은 이 지아이돌은 몇 년 차인 거죠? 2018년부터 봤으니까 5년이네. 예,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작된 시장이에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커버 팀이라고 커버 팀들이 있고. 예, 뭐 모모이로 클로버나 사파리나 그 베이비 메탈 이런 팀들이 계속 있었죠. 아, 걔네 커버 전용 커버하는 팀들이 예, 있었고. 예. 그러면 원래는 사람들이 지아이돌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궁금한데 중국님은 뭐 상관이 없네. 거의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알게. 그거는 그 이제 지인 때문에 알게 된 건가요 그때? 맞죠. 그게 앤디님이에요? 인디님이랑 아선님 둘 아 다. 맞아, 앤디님이랑 알성님이구나. 그 카톡방에 같이 맞아, 있잖아요. 둘이 있었던. 아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얘기하자면 그 프로듀스 48 때문이죠. 그럼 원래 AKB 팬이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AKB 팬. 사카에 사카이? 네. SK 팬이셨는데 그럼 저 SK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것도 우연찮게 친구가 좋아하는 그라비아 배우가 있어서 직구를 해달라고 저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본에 그래서- 그냥 여행을 가시거나 했을 때? 네, 근데 그때 이제 상품을 샀는데 패키지로 뭔가 꼬지를 줬는데 아이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한국 아이돌만 보다가 일본 아이돌을 처음 봤는데 야 이렇게 생겼는데도 아이돌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애들이길래 라는 생각으로 보다 보니 이게 또 그 맛이 있더라고요. 사팔의 맛이 있어서 거기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게 사카이였어요? 아니면 AKB 본점이었어요? 원래는 본점이었어요. 아 거기 있는 본점? 네. 그 당시 그게 몇 년도 정도예요? 그때가 거의 2014년도, 13년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원래 뭐 일본 문화나 애니메이션 오타쿠가 아닌데 가서 선물 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 근데 그래서 AKB 48을 하게 되다가 그 중에서 사카에 정착을 했다가 마침 프로듀스 48이 돼서 줄이나도 오고 하니까 그때 보게 된 거야. 아,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아시겠지만 NGT랑 몇 팀에서 제가 일본에서 일을 했었어서 걔네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 자기소개 영상이나 뭐 이런 거 도와주다가 네. 그래서 그 현장에도 불러서 가는데 그 현장에 오신다고 하길래 아 그럼 만나자 해서 만나서 그때 만나게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5년 전. 예.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런 걸 올렸잖아요. 네. 카톡에 우리 단톡방에 제 아이돌 뭘 한다고 네. 뭐 사진 올리고 오시라고. 나도 그래서 아 저런 거 하는구나. 나는 그냥 바쁘니까 아 그랬는데 중령님은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네. 그때 그럼 아수님하고 앤디님은 뭐 하신 거예요? 아서님은 그냥 팬이었고, 아수님도 네, 그냥 앤디님은 이제 그 좀 시장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아, 그때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는 팀이 없으니까 그 일본 애들 불러오면서 같이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앤디님이 일본 팀들도 데리고 오고 네, 오면서. 그래서 그 오라고 했던 공연이 네. 2회차 공연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일본에 유명하던 팀들이 왔었죠. 사이바라고. 아 그때 사이바도 지하돌에서는 한 획을 그은 아이돌이기 때문에 걔네들 뭐 홍대인가 어디에서 버스킹 가고 네, 그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쵸? 아, 그게 참 신기한 인연이야. 나도 네. 빨빨빨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어떻게 만나서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시작돼서 지금 좀 유명한 팀들도 어떻게 보면 그때 앤디님이 뭐 이렇게 시작했을 때부터 온 팀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니 근데 이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돼서 AKB로 가고 아이돌을 갔으면 이 저는 그래도 아는데 네.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건 아는데 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아이돌이 있는데 K-팝 아이돌도 있고 메이저 아이돌이 있고 그냥 일반 봤을 때는 완전 비교 불가 넘사잖아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 봤을 때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잖아요. 원래는 맞아요. 전혀 다르죠. 네. 하나의 카테고리니까 왜 굳이 지 아이돌을 좋아하고 저렇게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중동님이 그래도 이 5년 차? 사실상 지금 돌아다니면 네. 계속 가면 거기 있는 분들 거의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동님보다 오래된 사람 있어요? 그 있긴 있어요? 그 형님들? 일본 다니는 분들은 오래됐죠. 아, 일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더. 오래됐고 아마 한국 아이돌 기준이면 저보다 오래 다닌 사람 뭐 얼마 없을 거예요. 몇 명밖에 안 살아남았을 거예요. 다들 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었어서 초창기에 다 현생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연장 거의 어쨌든 한 달에 몇 번 가시잖아 아직도.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본인보다 이 한국 바닥에서 먼저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고인물 원탑인데 지금 그렇죠? 중동님이 생각했을 때 그런 일반 아이돌과 지 아이돌의 차이점, 예를 들어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제일 큰 건 접근성이겠죠. 접근성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메이저는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한번 만나려면 뭐 CD도 많이 사야 되고 이렇지만 여기는 그냥 와서 맨 앞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만약에 대화를 하고 싶어도 길어봤자 엄청 길어봤자 요즘은 1시간이니까 좀 하기 쉽죠. 아무래도 접근성이 제일 그 팬들이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팬 활동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맛집, 내가 맛집을 가 자신만의 그 기준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맛집이어도 1시간 이상 못 기다려 라든가 그쵸? 예, 맞아요. 누구는 뭐 3-4시간 기다려. 그러니까 누군가는 메이저에 있는 가수나 연예인, 뭐 배우도 그렇게 기다리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팬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데 누군가는 어차피 팬 활동을 나는 취미로서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더 빠르고 더 가깝게 소통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하면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 그 제아이돌 시장에 왔을 때 네. 옷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 처음엔 누구였어요? 처음에는 지금 보고 있는 라쿠님도 있지만 레아스테라고 초창기에 생긴 팀. 아 지금은 없고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됐죠. 아예 멤버들도 다 그만뒀고? 예, 아무도 없죠. 아 그럼 지금 그 라쿠님이라는 분은 어느 팀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활동을? 원래는 솔로로 했죠. 아예 혼자 네, 하다가 혼자 거의 그분은 거의 1회부터 나왔죠. 아, 그럼 그분도 그럼 그때부터 봤다면 5년 정도 된 거네? 네, 그렇죠. 되게 오래되셨구나. 이제 내년이면 거의 2000일 됩니다. 보는. 또 없어요? 있죠. 디치님도 있고 모네님도 있는데 그분들도 초창기부터 계속 있던 분들이라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달에 몇 번 가시잖아요. 네. 아, 그럼 한창 가셨을 때는 매주 가셨던 건가요? 한창 갔을 때도 매주 갔습니다. 아 매주? 네. 지금은 그래도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저는 이제 많이 안 쓰고 예전에는 한창 갈 때는 네. 20만 원 더 썼습니다. 한 번에 아니면? 한 번 가서 20만 원 더 써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 많이 쓸 때는 그때까지 써봤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죽어서 한 번 가면 5만 원?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조절해야겠다. 네, 즐기는 정도로 해야겠다. 아 그 루트가 그 저번에 그 같이 봤지만 예, 보통 그런 데 있으면 공연을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한 팀이 공연이 20분 정도라고 하셨나? 거의 20분에서 30분? 그 정도 한 팀이 하고 그 타이반 합동 공연하는 팀들이 일단 공연 다 끝나고 판매하는 네. 물판을 하는 거죠. 네, 물판 시간이 더 길어요 보통? 그거는 팀이 얼만큼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보통 4팀, 5팀 정도 있으면 물판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죠. 물판도 그 팀마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요? 보통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꺼번에 하는 게 제일 더 많고 뭐 평행물판, 병행물판이라고 좀 큰 공연장에서는 좀 빈 공간에서 시간대별로 차근차근 먼저 끝난 친구들부터 공연은 하고 있는데 다른 팀이 네. 와서 할 수도 있다. 네, 할 수도 있죠. 보통 가면 그럼 즐기는 순서가 처음에 공연 보고 그런 물건 판매에 가서 물건 사면서 뭐 대화를 하던 그런 거잖아요. 루트가 이거죠. 이렇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 그리고 물판은 그때그때 이제 시간이 사람들의 줄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네. 어쨌든 하고 또 다시 줄 서서 또 할 수 있고 네. 그거는 일본 악수회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네. 되는 거고 이 시간 조절은 그냥 그때그때 완전 눈대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 물판 할 때 서로 한 명당 할 수 있는 시간
아, 그거는 팀당 정해진 시간이 있죠. 아, 팀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는 데도 있고 안 지켜지는 것도 있죠. 아,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그 뭐 가드는 있어요? 그거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그냥 그럼 이제- 멤버가 보내야 돼요? 스스로? 물건 판매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사진을 찍어 주시니까 체키라는 걸 찍어 주시는데 그분이 시간초는 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진은 아예 사진 찍을 수 있는 그 뭐를 사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체키권이라고 사면 음. 한 장, 두 장에 따라 찍어지는 게 다르니까 거기에 음. 맞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물판에 기본적으로 있는 건 뭐예요? 요즘은 체키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사실상 물판이라고 하지만 악수회처럼 사진회네. 네. 끝나고 사진을 기다려서 사진 찍는 거구나. 예전에는 그래도 뭐 아크릴 스탠드라든가 자기들 CD, 현물 CD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요즘은 디지털 음원을 내거나 그렇죠. 아크릴 스탠드 이런 거는 네. 이제 자기들 1주년 기념, 2주년 뭐 이런 네. 기념 때마다 세트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사진을 찍을 때 뭐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처음 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게 있나요? 똑같죠. 과도한 스킨십이라든가 아. 뭐 그런 것들밖에 없죠. 뭐 멤버들이 불편해할 행동들이죠. 근데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까지는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런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예. 아, 그것도 팀마다 다르다기보단 멤버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막 손을 잡았을 때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끌어안아도 괜찮은 친구가 있고 젠틀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네? 보통은 이제 한번 권유를 해보죠. 이렇게 해도 되냐 하면은 괜찮아 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아, 근데 좀 막 하는 애들도 많겠구나. 아,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 아이돌이라고 해서. 장난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 그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그 얘기도 궁금한데